네, 안녕하십니까. 비정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이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 6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각 포인트별로 우리가 세세하게 다뤄보고 이 포인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해볼 것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뭐냐면 전이를 공부할 때 당연히 전이의 정의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서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의와 관련돼서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언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을 준비하셔도 다 하나하나씩 다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암기하는 것은 어,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를 암기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알기 위해서 맥락과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전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아시냐면 내가 배웠던 게 다른 부분에서도 생각나는 거, 그게 전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좀 더 잘 확장돼서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 심리학에서 정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의 전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 정의가 뭐냐면 전이는 옮겨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즉 이전에 내가 학습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정보들이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그게 떠오르면서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걸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후속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를 정적 전이라 그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를 부적 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른 말로는 적극적 전이와 소극적 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이는 적극적 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 심리학에서 정확히 얘기한다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던 어떠한 어떤 정보나 그러한 어떤 기능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학습을 시행하는데 과거의 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가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서술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이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의 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전이의 종류를 우리가 파고들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의에는 정적 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 전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각 정의와 예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하셔서 항상 개념과 예시를 묻는 문제가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적 전이와 부적 전이의 정의와 예시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정적 전이와 부적 전이는 이제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전이를 유형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를 할 때 학습에 미친 이 부분이 학습에 미친 영향이라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라면 이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정의는 뭐냐면 수직적 전이는 전이의 방향, 어, 인출 이전에 배운 그 내용이 새로운 상황에서 인출이 될 텐데 그 연관 관계, 지금 새롭게 배우는 내용과 내 머릿속에서 인출되어 나온 그 정보와의 어떤 방향과 그 관계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전이의 유형은 총 4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이를 공부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정적 전이와 부적 전이, 수평적 전이와 수직적 전이에 대한 정의와 예시 정도는 딱 좀 명확하게 서술하고 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의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전의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즉
전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고 뭐 전이 이론을 배우는 거 힘들겠죠. 전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관점이 학자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이가 발생한다고 바라보는 입장 네 가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형식 도야설, 동일 요소설, 일반화설, 형태 이조설에 따른 전이의 과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이 전이 단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이론이 어떻게 전이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각 이론별로 효과적인 즉 정적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좋은 전입니다. 각 이 이론별로 정적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이를 적절하게 일으키는 방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 도화설이 뭐냐, 동일 요소설이 뭐냐, 일반화설이 뭐냐, 형태 이조설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고 이 관점을 아마 그 학생들이나 교사의 대화로 제시를 할 거고 그러면 이 관점에 대한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교수학습 방안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 5에서 핵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임을 설명드리자면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간의 정신은 7가지 정도의 어떤 세부 부소 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소 능력은 어떠한 그 과목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전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신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7가지의 정신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7가지 영역은 어디에서도 전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이게 추리라고 치면 추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도 적용되고 과학에서도 적용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게 어떠한 문제에서 추리 능력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도야설은 이렇게 7가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 왜? 이 부소 능력, 세부 부소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신 영역이거든요. 얘네를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형식 도야설이에요. 이게 전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걸 적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뭘 적으라 할 거냐면 그러면 이 7가지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겠냐? 그건 뭐냐면 교과 중심 학습을 실시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기능 반복 학습 및 교과 중심 학습으로 해야 된다. 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 요소설은 유사성. 동일 요소설에서 관점에서 전이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는 배워야 될 내용과 배우는 내용 그리고 내가 배운 내용과 배워야 될 내용 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썬다이크가 이 동의요소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동의요소설의 관점에서 어떤 학습이 필요하냐? 이게 바로 사회와 연관된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기능은 어차피 사회에서 활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과제가 우리 안에 이 교과 학습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일 요소가 있어야지 전이가 잘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결국 학교 밖에서 올바른 것들을 사회에 나가서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친다면 그 교육과정 안에 사회 요소들이 그대로 유사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이크의 주장에 의해서 뭔가 직업 생활에 필요한 그 당시에 뭐 컴퓨터 과목 혹은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요소설 이런 것들도 그 관점에서는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 그 사회와 연관성 있는 과제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이 전이 이론들이 어떻게 어떤 작용을 거쳐서 전이가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마 물어보기보다는 문제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핵심은 그 요소 동일 각 요소별로 핵심 정의와 그 효과적인 전이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이론 하나하나 저와 함께 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동의요소설은 썬다이크의 관점을 실제로 논문에서 찾아온 거를 탑재시켜서 보여드릴 거고 일반화설은 주드가 주장했습니다. 주드가 주장한 어떤 물통 실험 이런 실험 과정을 다 하나씩 보여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참 재밌게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적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교사의 방법 3가지를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도 필요합니다. 꼭 이 이론에 걸치지 않더라도 이 이론을 종합해서 우리가 그 전이 좋은 전이를 높일 수 있는 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게 중요한 게,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효과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교사의 교사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6 이까지 딱 정리해 놓으시면 전이는 다시는 안 보셔도 돼요. 이 강의만 딱 보시면은 명확하게 100%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첫 번째부터 전이의 정의부터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